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4일 오후 낮입니다. 오후 1시 31분이에요. 어제 했었어야 됐는데 참 왔다 갔다 하네요. 뉴스부터 살펴보고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주 견적 냈던 흐름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물리셨던 분들 아직까지 괜찮은 종목도 위로 한번 툭툭 쳐주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줬었고, 비트는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고점을 다시 우리 4,300만, 430만 원이었나요? 고점을 살짝 터치하면서 이제 안정화 장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피날레가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쏘쏘한 그런 흐름입니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경제 뉴스. 수유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날라주시는 공님도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이런 분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광고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죠. 미 고용시장 팬데믹 이전 회복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그죠? 최저인 상태다라고 말.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낮으니까 고용률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겠고, 그리고 과감한 금리 인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6월까지 0.5% 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예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글로벌적인 악재고, 악재라게 하기는 뭐라고 할까? 그 경기의 흐름이고요. 경기의 흐름이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금리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통 10억대 건물을 인수를 했었을 때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꼭 5% 정도인데, 사실 전기 예금이나 전기 적금들, 또 비과세 상품들, 좀 저가세 상품들 활용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한 그런 부동산 투자라든지 우리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이 몰릴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물가를 잡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부자들은 돈이 많고 서민들은 돈이 없는 그런 상태, 더 이제 더 힘들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인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0.5포인트보다는 아마 0.25포인트씩 계속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한 2에서 3% 정도까지만 상승을 시키고, 아마 더 이상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도 그렇고 이제 코인도 그렇고 눌림목이나 이런 좀 위아래 압박에 대한 그런 형상을 좀 띠게 되면서 다소 흔들리는 형상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기 다시 완화됐을 때 정말 실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아주 큰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장단에 맞춰서 시간적인 장단에 맞춰서 투자의 비중 리스크를 좀 높였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류세 내달 30% 내릴 듯 하네요. 지금 현재 20% 할인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용 경유차 그래. 사업용충 경차 추가 보조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기름값이 싸질 것 같아요. 2,000원이 넘고 있으니까 뭐 50원, 100원도 그래요. 그 정도도 감지덕지하죠, 그죠? 정부에서 그래도 신경 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다당사 경우에 논란 은행들 대출금리 내렸다. 은행들 대출금리 너무 높죠. 예금금리랑 대출금리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죠? 뭐 기본 그 대출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예금금리도 거기 장단에 맞춰서 올려야지. 예금금리는 엄청 낮고요. 대출금리는 엄청 높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2년 전이었나요? 코로나 할 때 은행을 조져야 된다라는 말씀 자꾸 드렸었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서민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제 좋네요.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민들을 자꾸 조지려고 달려드니까 이게 제가 그 경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무리 얘기 생각해도 경제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권을 깔 수밖에 없어요. 아주 하여튼 이게 멍청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좀 나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지만 어쨌든 서민들분들 가용자분들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그죠? 네. 제도권 진입 T2P 첫 집중 감독 받는다. 온라인 투자 금융업계 P2P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석 달간 7조 원 팔아치웠다. 올해 코스피 3전 해병성 어렵다. 그렇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 지금 난리 나셨죠,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 뛰어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래들은 지금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는 한 번 정도 더 이탈을 할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 더 저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뺄까요? 네, 이 정도. 그런데 아직 이제는 이제 거의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급하게 막 수익을 빨리 보려고 하시는 목표를 보시는 분들보다 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몇 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올라가더라고. 정도 되겠고요. 금융조산 외인 웃고 삼전게임이 울었다. 삼전정자 이제는 진입을 좀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도 뭐 하이낙시가 쪽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금융주들은 뭐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진짜인가요? 네, 진짜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셰일가스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해도 전기차를 발전하는 아직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글쎄요. 어쨌든 기름은 있어야 되죠. 네. 한자는 뭐 고유가를 족수는데 고유가를 족수는 게 아니지. 그죠? 이것도 문재인이 망쳐놓은 거죠. 그 어마어마한 흑자 기업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직원 줄었다. 그죠?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줄일 수밖에 없지. 계속. 에휴, 안타깝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뭐 쭉쭉쭉쭉. 네, 이제는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더라고 뒷부분은. 네, 항공 국제선 하늘길 대폭 늘린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대한항공 그리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대한항공 그리고 그 누구냐 그 강원랜드랑 몇 개의 종목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저점 때 2만 원대 중반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주지 않고 들어 올리길래 제가 그냥 긁어버렸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연하게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유류세 일단 할인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이란 말입니다. 여행. 부자들은 여행. 그래서 지금도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도 뜨던데 정말 가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 여력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여행길이 많이 열리게 될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제일 대기업이죠. 그죠? 뭐 물론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도 아시아나도 다 괜찮겠지만 저는 이제 성향이 좀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투자하는 그런 바로서 대한항공 좀 추천을 드렸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다. 이제는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넘어가고요. 네. 부동산 이야기들은 조금 거르겠습니다. 네. 요 워낙 이게 의견들 찌라시성 뉴스들이 많아서 좀 거르겠어. 참 뭐 돈바스 부분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12만 7천 명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죠? 4월에는 엔데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좀 놀다가 이렇게 해서 5만 명대로 빠졌다가 한번 살짝 들어올리고 이제 죽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확진자를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아마 걱정하시는 그 병상 활용 가동률도 이제는 점점 하락세로 돌아설 겁니다. 그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시고 4월 달부터는 어쨌든 이제는 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컨셉들 잘 잡으셔서 좀 신기일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뛰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날이 있겠죠. 까마페 뉴스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솔라나, 카르나노 등 알트카인 선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요거 선물 올라가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선물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선물은 이제 죽은 물건이라서 공매도 가짜로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코인을 사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배팅하는 거거든요. 시세를 놓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시세를 가지고 배팅하는 거거든요. 현물은 이걸 진짜 사가지고 올리는 거고, 비싼 값에 사고 비싼 값에 팔고 싼 값에 팔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죠? 정도 네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아직 이러지, 그치? 아직 이러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비트코인 시세가 아주 예전이죠. 아주 예전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런 말을 실제 드렸고 실제로 그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마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전후에서 그죠? 아마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를 버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이 영역대가 비트코인의 가치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려오면 싸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비싸니까 팔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도록 오래도록 역류를 하고 나서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추세 아주 장기 추세선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빠져버리고 요거 뭐 적당히 뭉치로 버려버리고 이렇게 벌려버릴게 이런 정도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저뭐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가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신고점 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뚫는 거는 별로 좋은 그림으로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 뚫는 건 별로 좋은 그림 보지 않고 어쨌든 이런 많은 흐름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겠죠. 이 반등 여기도 반등장에서 종목 장세 알트코인들 몇 개 살펴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주봉 정도였나요? 우리가 뭐 제가 차트에서 계속 그려드렸었죠.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깰 것인가는 여기에 추세선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 그쵸. 여기 추세선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주 짧게 갈 건 아니고 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고점을 좀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살짝 물릴 것인가의 부분은 조금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꺾일 때 요때 여러분들 청산하시는 게 맞아요.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도 우리 20에서 매수하셨잖아요. 남은 물량은 꺾이는 걸 확인을 하시고 물량을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 저희가 뭐 과거에 미더리움 관련된 저희들 말르셨던 분들은 여기서 좀 다소 덜어내시고 그분들도 여기서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냥 꺾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씨 하면서 그냥 견디실 수 있는 만큼만 계속 남겨두고 그냥 물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에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그러면 반등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가능하다면 그 물렸던 원금만큼의 시드 어떻게 모으셔야 될 텐데 글쎄요 그게 뭐 여러분들 가능하실지는 의문이네요. 이제 단기적인 시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단기적인 시황. 어쨌든 골든크로스 영역입니다. 골든크로스일 때는 기술적으로 눌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5,200만 원대는 강한 매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고 이왕이면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울렁꿀렁꿀렁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만나서 지지받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는 이렇게 좀 튀는 그림, 이렇게 이까지 버틸지 모르겠다는 튀어서 이렇게 팡, 뭐 이런 그 정도 그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갈 것이다라는 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스토캐스트 이미 그림이 나왔고 지금 고점 흐름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확인 매매, 이렇게 예상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 쪽이 좀 더 선호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그 5,500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위로 한 번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뭐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55분 뭐 아까 무붕하면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어쨌든 첫 번째 타점을 잡았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타점을 잡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 그죠? 약간 플랫의 형태, 플랫이 보였을 때 플랫의 저점을 보여줄 것인가, 플랫의 저점을 봐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플랫을 보면서 수렴해서 위로 들어줄 것인가, 또는 수렴 이후에 빠져줄 것인가, 되게 시나리오가 많이 갈리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타나 뭐 선물 마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무리해서 하시다가 잘못하면 훅 가버립니다. 그리고 현물 하셨던 분들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준 물량 그리고 여기서 부분 잡았던 물량 여기서 잡으셨던 물량들은 대충 대략 좀 덜어내 주시고 당연한 거죠, 그죠? 전 고점인데, 그죠? 당연한 거니까 좀 덜어내 주시고 뭐라고 할까?
그리고 뭐 남겨져 있는 시드까지 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중립적인 요소로 지금 5대5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여기가 오게 된다면 사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이렇게 해서 양봉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이 양봉대 손절을 주고 도전해보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죠? 저는 지금 지들 들고 있습니다. 뭐 주식도 들고 있고 지금 코인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 한번 스캘핑을 한번 쳤고 다시 물량을 채우는 상태고요. 그냥 한 템만 더 보고 이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런 종목들 어제 뭐 이케시 같은 경우는 많이 튀었죠, 그죠? 튀어서 좀 막 부러워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졌는데 이렇게 튀어버리는 상태에서 사버리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세요. 근데 지금 결정하는데 지금 뭐 싹 좋은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쭉 둘러볼까요? 네. 일봉 정도를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진리카 웨이브 등등등등 더 이상 가는 건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죽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우리 월봉일까요? 월봉 볼까요? 월봉. 월봉에서 이 볼벤 상단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고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혹시나 진입을 해보실 거면 만약에 160원 밑으로 빠졌을 때 단타 정도 한번 해보시는 정도, 아니면 첫 단추 끼워보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 순간도 풀매수로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편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 중간에 작은 반등 포인트 한 포인트, 그다음에 요 반등 영역대가 정제를 하게 될 텐데, 콩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문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막 바로 쏴버릴 것인가라는 부분은 글쎄요. 어쨌든 잘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죠. 역시나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각도가 야만해지는 상승 때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다. 공식이죠.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식.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거래가 완만하게 상승은 하지만 상승 각도가 줄어들면서 확인됐네요. 그죠? 줄어들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거래는 감소. 엔딩 다이어곤하고 유사한 흐름은 등장해버렸습니다. 엔딩 다이어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 전체를 봐서 140원 정도, 150원에서 160원, 하여튼 160원 아래에서 해서 한번 슬쩍 한번 단타를 쳐볼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요. 그리고 지금 4시간 벌면 하단이니까 지금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178원에서 여기서 잡는 거는 짧게 잡으시고요. 짧게 이제 뭐 디테일하게 잡으시고 여기는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고점 돌파해서 쪽쪽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등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 빨리 진행하시고 상승 성공했을 때 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좌 관리 빠르게 진행하시고 다시 추가적인 뭐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 등장하면 거기서 물량을 채워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나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니어 프로토콜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니어 프로토콜 12,000원에서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죠? 니어 프로토콜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또 역시나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뭐 떡락하기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양운대 여기가 지금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흐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크게 말하진 않을게요. 네. 역시나 매수하는 부분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는 좀 그러니까 괜찮은데 물량 확 늘리지는 마세요. 제가 이번에 그것들 좀 주식 같은 거 눌림목 매수를 좀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팍 넣지는 마시고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나와주면 굉장히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 스토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이구야 그죠? 그래서 뭐 많은 것들 뚫고 나갔으니까 이 정도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웨이브 이제 안 볼란다. 웨이브는 우리가 못 잡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안 볼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웨이브 고점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더 가도 사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웨이브도 만약에 한 4만 원대가 오게 된다면 반탄 한번 노려보시고, 그럼 뭐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여기는 95% 확률로 돌아 들어간다니까요. 95% 확률이 95%. 그럼 더 넘어갔으면 이게 볼린저 밴드 한 개 세팅을 더 해볼까요? 99%로 한번 세팅해볼까요? 3. 99%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간다고 사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짐승인 거죠, 그죠? 공부하세요, 공부. 델리트 해버렸네요. 지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갔니? 20에 2 됐고요. 원래 30선 쓰고 있죠, 제가. 네, 30에 2. 어머. 이거 남아있는 건 잠시 뿌옇게 남겨둘게요, 잠시. 네.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 함부로 들어가시기 곤란해요. 그래서 반등이라도 노리려면 눌림목 한 4만 원대 정도에서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정도 수준. 안 오면 많은 겁니다. 저런 거 굳이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더 이상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이제 보는 거라, 차트가 안 빠지네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동 22평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요거 한 번 정도 더 쏠 수도 있겠구나. 그래, 여기 많이 들어왔네요, 그쵸? 여기도 많이 들어왔네요. 좀 더 줄어들었네요. 그치. 은근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양봉을 손절을 주고 들어가 볼까? 꺾이면 아플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역시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선 도전해 보겠지만 나 지금 여기선 도전 못 하겠다. 전 뭐 그런 결론을 짓겠죠. 저는 그렇게 지을 거야. 그렇다고 이미 수익을 많이 내시고 있고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부분이 여기서 다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밥이라고 그냥 남겨두세요. 적당히. 왜? 흐름이 좋잖아. 그렇죠. 이동평균선을 깔고 간 흐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흔들리는 것조차도 두드려 맞기 싫으면 저처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야 흐름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하시는 분 사셔도 뭐 사시든가 사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명부터 도달했으니 뭐 나중에 움직이겠지. 저는 이더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꼭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노려볼만 하죠. 그죠? 하지만 뭐 저는 손절을 좀 주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찌도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아직 안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애들도 그렇고, 솔라나 그쵸. 네. 리플은 또 그렇고, 제가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430만 원 정도면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물린 것도 천사랑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도 아직 죽었다고 보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죽을 거라고 보기는 이를 것 같고요. 역시나 이게 깨지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12평, 그죠? 4시간상 62평 이제는 좀 깨져야 될 것 같거든요. 요게 깨졌었는데 다시 들었잖아요, 그죠? 양봉을 기조 다시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깨지는 흐름이 등장했을 때는 조금 노란불, 주황불 정도 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피니티 여기서 예수 이야기 드렸고 뛰었다 다시 돌아왔네요, 그죠? 봐봐.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물량을 줄여서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사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일봉상 볼린저 밴드의 고평가 영역이죠. 그리고 발산된 다음이잖아요, 그죠? 거래 여기도 적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고점이 되는 부분이고,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눌림목이라 할 때는 그 겁이 나서 사진을 못 사시고, 간다 할 때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이 뭐하는 일거리예요, 이거 지금. 그죠? 웃기는 건 여기서 산 사람들 있죠. 여기서 못 팔았어요. 이게 제일 웃기는 거야. 봐봐요. 이런 것들 뭐라 그러냐면, 세력이 물량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애들이 부담해서 이렇게 쭉 깔아놨을 거라고. 딴에는. 왜냐면 현재가로 긁고 싶진 않으니까. 주가의 변동은 개미가 한다, 세력이 한다. 세력이 한다. 개미에게는 주가 변동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요? 주가를 변동시키려면 호가를 변동시켜야 되거든요. 호가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우리 개민이 인피니티 지금 8만 원인데 이거 9만 원에 사실래요? 머리 총 맞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사요. 왜냐면 이미 한 3만 원, 2만 원 잔뜩 들고 있는 거거든, 걔네들은. 이해되시죠? 왜 올릴까요? 팔려고 올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우리는 개미들 여기 분함에서 깔아둔다고. 고점에서 거래량 증가가 왜 위험하냐고. 깔아둔다. 근데 얘네들이 일순간에 분함에서 깔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변동시켰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막 호가를 막 8, 9만 원 올려버린 거야. 그럼 확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들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핵시 간다 하면서 여기서 막 그 당시에 8만 8천 원, 8만 9천 원, 8만 6천 원 이렇게 쭉 깔아둔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쿠션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던져버린다고요. 이게 되십니까? 던져버렸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여기서 가자 하지 팔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세력들은 남아있는 물량을 좀 적게 남았으니까 그냥 계속 하한가를 계속 파는 거죠. 내려서 자꾸 파는 거죠.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얘들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주가를 내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눌림목을 노리는 게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성향 차이겠지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래량 심리에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여기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세력의 무브먼트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여기서 너희들의 물량을 뺏고 싶어. 개민 너희들이 던지는 물량은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분석하려면 과거에 물린 흔적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엑시는 지금 과거에 물린 흔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세력의 평단은 여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 지금 좀 올라갔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매집봉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매집봉은 그래서 얘를 나중에 뭐 지금 이걸 매집봉일 가능성에 대한 점을 쳐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뭐 자리를 잡고 나서 이렇게 뚫을 때 고점을 넘어가면 그때서 이걸 매집봉이라 판단하시고 이 스토키스틱 모양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이해되시나요? 약시가지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물량 워낙 많아서 그래요. 여기 물량 워낙 많아서 세력부 형님들이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털고 나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평단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좀 지들이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어제까지 평단 조금 높여졌지만 여기서 좀 잘 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가 분석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나으실 거예요. 음.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악명높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요 정도 3,000원대 이제 요 자리에서 잡으시면 되고 3,200원에 대한 이거 한번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반대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요 가격 좀 다시 물량을 채워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았겠고 중간에 단타를 몇 번 쳤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좀 채우는 상태고 뭐 그냥 가면 말고 이제 말면 말고 알아서 해라 이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룰롱 형태는 3,000원대 3,000원 3,000원에서 3,100원 정도 사이가 눌림목 형성이 되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꼴렁꼴렁 하다가 이렇게 들어주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네. 예, 출근 알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꿀렁거리더라도 꿀렁거렸을 때 눌림목은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등장하면 그때 또 다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무리해서 하시는 구간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풀매수 하셨다가 눌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풀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시대 3할 정도에서 그리고 수익 얻으셨던 분들은 그 수익을 실현시켜셨던 분들은 그 수익금을 담보로 조금 더 수익금을 담보로 약간 정도는 투자 더 하셔도 되겠지만 수익금을 담보로 우리가 계산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 번째 봉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꽤나 궁금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 꺾이기보다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구간 그래서 4월 중하순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뚫고 가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냥 도는 건 글쎄 좀 그래요. 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괴롭혀야지. 많이 왔으니까. 뒤늦게 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쵸? 아, 그래요. 주가의 흐름도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자고요. 우리 30분이 넘었지만 주가의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달러는 1277원 그리고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2700. 네, 뭐 그냥 꿀렁꿀렁 하고 있어요. 그쵸? 네, 꿀렁꿀렁 하고 있는 부분. 나스닥 4857. 그래, 여기서 고점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고. 요게 또 살짝 지지받을 영역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건가 떨어질 건가 아니면 이렇게 될 건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면 매수하면 된다. 나스닥 흐름에서 이 구간은 비트코인 5,200만 원대를 보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 왔을 때를 5,200만 원대는 진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증가되면 요 구간은 이제 남은 물량도 털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가져봤자 뭐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또 다시 반등하고 또 올라갈 텐데 뭐. 대한항공 오버슈팅. 아이고 맛있다. 주식 먹을 때가 더 재밌네요. 삼성전자 이제 저점을 바닥을 툭툭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툭툭 건드리고 있지만 뚫리면 우리가 만약에 6만 원대 초반이나 이런 구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만약에 뭐 무너졌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서 그냥 뛰어들어 버리세요. 쫄지 말고. 그죠? 이 정도는 대장이 있어야지. 안 그런가? 주식 투자할 때, 코인 투자할 때 배짱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우리 뛰어들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꿀렁거리겠네요. 그죠? 나중에 한 9만 원대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카카오도 한번 주워 담아 보시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그죠? 이때 뒤어 담으라 했는데. 그죠? 이제는 저항 먹을 때 됐다고 했는데. 오면 잡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물량을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겠죠. 언제? 추세가 깨질 때까지. 여러분들 자꾸 고점을 맞추려고 하시면 다침이 돼.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 그죠?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 여기 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 볼멘 이탈됐을 때 이런 구간에 살짝 정도 턴내는 거 괜찮아요. 단타 청소 하시는 거 좋아요. 그건 아주 좋은 습관이거든요. 볼멘 나갔다가 돌아 들어올 때. 그렇죠. 그 규칙입니다. 저희 공방 교재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 또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4월 24일 날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좌에서. 감사합니다.